쿠팡 물류센터에서 밤새워 일하다 숨진 고 장덕준 씨에 대해서 산업재해가 인정됐습니다. 장 씨의 사망이 과도한 업무 때문이었다는 걸 인정한 건데요.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다 숨진 6명의 노동자 가운데 처음으로 산재가 인정된 겁니다. 지난 2022년 5월 쿠팡 인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 한 분이 화장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쿠팡 천안 물류센터에서 조리 노동자가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2020년 10월 쿠팡 칠곡 물류센터에서 고 장범준 님께서 퇴근하고 샤워하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 쿠팡 동탄센터에서 또 한 분의 노동자가 숨진 채 화장실에서 발견됐습니다. 쿠팡은 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산업재해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유가족들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듯 쿠팡 물류센터는 출근했다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장,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현장이 되고 있습니다. 인천 분회장 왜 잘랐습니까? 왜 잘랐냐? 맞습니다. 우리의 요구 많지 않습니다. 노조 인정해달라는 거하고 폭염 대책 마련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15kg 빠질 때는 왜 15kg 빠졌냐, 내가 가만히 계산하니까 케이스 진열 있죠. 뭐 7,000개 이렇게 있는 물건이 와. 그러면 그거를 나를 시킨 거야. 내가 속도가 빠르니까. 나 그것도 한 여름에. 내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빨리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냥 월미하더라고. 2만 개짜리 한테는 사람이 아니야. 완전히 머리는 산발이 되고 얼굴은 벌개지고 이게 살이 그냥 싹 빠진 거야. 그 여름에 그 통로 안에 들어가서 했어요. 폭염이 되니까 회사가 제대로 된 휴게 시간과 에어컨을 보장하지 않으니까 현장 노동자들은 부득이 살기 위해서 적어도 내일은 제대로 좀 출근해서 제대로 일해보고 싶어서 하는 게 바로 조퇴입니다. 결근도 많이 하시고 심지어 이런 얘기합니다. 연차 아껴놨다가 여름에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들 많이 하고 실제로 여름에 몰았습니다. 여름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사가 갑자기 연차와 조퇴 사용과 관련된 제한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퇴를 하려면은 24시간 이전에 신청해야 된다. 아니 그게 조퇴입니까? 아니 당장 급한 일이 생겨서 너무 아파서 너무 힘들어서 쓰는 게 조퇴인데 24시간 전에 미리 신청하라고 합니다. 근데 24시간 이후에 아플 예정이니까 미리 조퇴 신청한다.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이거를 어기면서 조퇴를 한 달에 2번 하면은 징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온열 질환으로 실제로 조퇴를 하는 거라면 안전관리팀에 가서 거기서 너네가 온열 질환 때문에 실제로 조퇴하는 것을 인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인천 1센터에서는 최근 들어서 UPH를 다시 측정하고 그거를 관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효율이 떨어집니다. 너무 덥기 때문에, 습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정말 숨이 턱턱 막히고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을 하니까 효율이 떨어지죠. 아니, 효율 올리고 싶으면 에어컨 설치하고 휴게시간 보장하면 되는데 그거는 죽어도 못하겠답니다. 오늘은 더웠다 날씨가 찜통입니다. 우리 현장의 온도는 얼마나 올라갈지, 습도는 얼마나 올라갈지, 우리 현장 사원님들은 얼마나 힘겨울지 가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노동조건 개선을 외치다 부당하게 회사 밖으로 쫓겨났지만 우리 노동조건을 개선을 주장하며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사는 휴게시간 15분을 주는지 똑똑히 지켜보겠습니다. 부디 무리하게 일하지 마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리자와 그리고 회사와 적극적으로 싸우고 쟁취합시다.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권리를 직접 쟁취합시다. 에어컨을 설치를 반드시 쉽다 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달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자본이 존재할 수 있는가? 저희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것도 아니에요. 날이 너무 더우니 냉난방기, 겨울엔 난방이고 냉방기 설치해달라. 그리고 휴게 시간 달라. 이제 여기서는 유유 시간을 관리한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저희는 PDA를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PDA를 찍으면 몇 분 다 찍혀요. 몇 분 동안 PDA가 작동했고 몇 분 동안 작동 안 했고 이걸 가지고 이제 유효 시간을 측정을 하는데 그 관리자들이 그걸 들여다보고 있다가 뭐 유효 시간이 15분 발생했다. 그럼 쫓아 올라와요. 뭐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쉬고 싶어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뭐 눈치 보느라고 선풍기 바람도 못 쐬서 얘들 선풍기 있다고 뭐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선풍기 있는 공간하고 작업 공간하고 틀려요. 작업 공간에 선풍기가 없어요. 그래서 선풍기 쐬려면 작업하다가 중간에 나와야 돼요. 그 선풍기 있는 데까지. 그러면 그 유효 시간 재고 있다 쫓아 올라서 왜 그러고 있는지 또 확인하고 그리고 오래 쓰면 사실관계 확인해서 쓰라 그러고 그런 그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2022년에 있을 수도 없는 그러한 자본이 현재 쿠팡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부에 고용노동부에도 주문을 한 거예요. 이런 회사에 근로감독관 파견 제대로 안 하고 그러니 그런 짓을 하지 않느냐. 현장 가봐라. 당신들 하루만 가서 일해라. 날씨가 여기 덥다고 하더라고요. 덥죠. 근데 현장이 더 더워요. 현장 가면 막 땀이 막 줄줄 지금 저녁 때 들어가도 땀이 줄줄 흘러요. 하루만 가서 일해라. 그러면 알 거다. 그랬더니 웃더라고 둘이. 그런 실정이에요. 직원인데. 현장을 대표하는 빨리 들어보내세요. 대표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마땅한 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과정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 아쉬움도 있고 사실 요 대목에서 좀 더 우리가 힘있게 좀 나갔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들도 있고 또 이런 거는 좀 우리가 좀 바꿔서 이렇게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죠. 뭐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근데 어찌됐건 저희 입장은 시종일관 어찌됐건 순간순간 잘못하고 뭘 했어도 한 방향으로 계속 나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사측은 여전히 그거에 대한 자신들의 저거를 굽히지 않고 계속 반노동적이고 반인권적인 그러한 태도로 계속 임해오고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힘있게 밀어붙이고 그게 이제 그 사측에 어느 정도 이제 얘기가 돼야 되는데 사측이 워낙 완강하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런 것들을 어떻게 돌파해낼 것인지 처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게 저희의 최고의 고민이고 문제이고 저희가 해결해내야 그런 과제일 것 같습니다.